안녕하세요. 피터팬클럽의 색소폰 강사 박준성입니다. 장애예술교육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을 위해서 강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들에게 색소폰 더 크게 생각해서는 음악을 배웠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머님들은 음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중가요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흥얼거리는 기분, 또 노래방에 가서 주인공이 되거나 탬버린을 흔들면서 같이 흥겨움을 느끼고, 또 비 오는 날 발라드 한 곡을 들으면서 옛 추억에 젖어드는 경험들, 또는 뉴에이지 클래식 곡을 들으면서 기분이 차분해지는 경험들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악기 연주는 어떻게 떠오르실까요? 전문 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독학으로 흔히 접하는 통기타, 하모니카, 그리고 펜플룻이나 저희가 배우는 색소폰, 오카리나 등 동호회 참가해 연주해본 경험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악기를 접하는 초보 연주자들은 자신이 평소에 들어본 전문 연주자의 아름다운 소리를 연상하며 곧 해내리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연습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혹은 1, 2년 지난 후에 시험 공부를 할 때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뻣뻣하게 말을 안 듣는 자신의 몸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많은 이들이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흥미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 2년이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과 노력은 그 과정 안에서 잠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취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함께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하는 후회로 남게 되는 걸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애초에 연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시작한 것이 원인일 수 있고요.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는 뇌의 서로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음악을 감상할 때는 특별히 노력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연상작용을 일으켜 방어기제를 해제하고 쉽게 감정의 파도에 이르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한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화음과 선율, 리듬의 규칙을 인지하고 틀린 부분을 금세 알아채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음정이나 리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음치, 소위 음치나 박치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타인의 노래나 연주의 틀린 부분들은 쉽게 알아챕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음악 감상이 운의 감성 역할을 우선 자극한다 그러면 악기 연주는 주로 분석적 처리를 담당하는 좌반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린 나이에 연주를 시작하는 음악가들은 좌우측 감각 피질과 동작 피질, 좌측 두정엽의 회백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한데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게 되면 음악적 담당하는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의 활성화 부위와 비슷하고, 또는 순간적으로 정보를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작업 기억 능력의 발달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연주를 하면서 감성적 만족을 동시에 느끼려면 눈을 감고 연주할 정도로 익숙한 곡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 이외에 쉬운 곡이든 어려운 곡이든 처음 배우는 모든 연주는 극도의 긴장과 집중,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기대 이상으로 음정과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데 그 찰나 같은 성취의 희열감도 사이사이 느낄 수 있고요.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 희열의 찰나가 점점 더 길어지고 스트레스의 시간들이 점점 더 편안하게 바뀌어가는 과정, 즉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되고 형성되기까지의 인내로운 적응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능력이 타고나게 어려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요하는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뇌 손상이나 신경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음악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내성이 커서 발달 장애인들도 선천적인 음악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음악 인지 능력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불협화음,
불규칙한 리듬의 선율과 흐름 등을 본능적으로 이제 파악해내는 반응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도 레슨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 왔었고요. 즉 감상을 할 줄 아는 사람 누구라면 누구나 연주를 통해 완성된 음악을 만들어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반복되는 연습의 과정을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가르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취향과 집중 정도에 따라서 곡의 난이도와 반복 횟수, 악기 선택 등을 고려하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감상과 연주의 활성 뇌 부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제 역할이지 학생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즐거움과 힘겨움을 병행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성취의 찰나가 늘어나도록, 그리고 악곡의 길이와 연주 방법 등도 제가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색깔음표, 요즘에 아이들이 악보 볼 때 그 악보의 개 이름에 색깔을 많이 칠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색깔음표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색소폰 소리도 못 내는 친구에게 제가 비행기 곡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제가 연주를 해서 들려주고, 그 다음엔 색소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색소폰 운지를 제가 알려주고 학생이 따라 부르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상과 연주의 경계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써 지적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취를 경험하면서 곡을 느끼고 인지하고 욕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쪼개고 반복하고 배치하는 과정이 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의 개입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조력하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피터팬 클럽 색소폰 교육을 통해서 치료와 교육의 묘미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다음은 색소폰의 역사와 악기 소개에 대해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색소폰은 1840년대 벨기에 출신의 악기 제조인이죠. 그 스스로가 또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돌프 sak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sak스는 브뤼셀에 있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군악대에서 사용될 클라리넷과 금관 악기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음색을 가진 악기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악기가 색소폰입니다. 아직 2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아주 새로운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금속재라 금관 악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색소폰은 클라리넷과 같이 하나의 리드가 들어있는 취구를 사용하는 목관 악기입니다. 몸통은 대개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그 그림처럼 지금 간단히 악기들마다 좀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일자형이면 소프라노, 벨이라고 하는 나팔 부분이 구분 형태면 알토, 테너, 바리톤, 바스 색소폰입니다. 크기도 점점 커지고 리드도 점점 커지는데, 일단 외형상 알토는 목 부분인 넥이 일자형이고, 테너는 약간 구분 형태이며 바리톤은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바리톤까지 다중주로 연주하는 경우는 많지만 바스 색소폰은 사실 보기가 힘들고요. 피터팬 친구들, 오늘은 다 같이 색소폰 텅잉에 대해서 공부하고 각자 교재곡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텅잉은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혀를 리드에 가볍게 대서 음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 넥만 가지고 소리내는 연습을 했었죠. 넥과 마우스피스에 리드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소리 냈던 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소리를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시간에 처음에 악기를 배웠을 때처럼 길게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길게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텅잉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마우스피스를 뗀 상태에서 발음을 두두두두 이렇게 해볼게요. 두두두두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5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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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5번 반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발음한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넥과 마우스피스를 연결해 가지고도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호흡을 우리가 악기 불 때처럼 호흡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 상태에서 두두두두 발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혀가 여기 리드 있는 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건드리는 거를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음을 두두두두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두두두두 발음을 하면 입천장 쪽에 혀가 그 입천장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악기를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도 똑같이 두두두두 이렇게 두두두두 두두두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켜보시고요. 아이들한테 이 혀가 어디에 닿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 리드에 닿는다고 얘기를 하면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혀가 리드에 닿는 위치도 어딘지 잘 모르고 할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두두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음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혀 앞쪽보다 조금 뒤쪽, 그러니까 맨 앞에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입천장을 건드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요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부드럽게 발음을 두두두두 하면서 평소에 악기 불듯이 호흡을 실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불어볼 건데요. 처음에는 두두두두 발음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두두두두 발음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두두두두 이게 잘 되면 호흡을 실어서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실어서 악기를 불듯이 이게 처음에는 후 하고 불다가 중간에 두두두두로 바뀌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후두두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후 하고 악기를 불고 그 다음에 두두두두로 바꿔나가 보면은 그 텅잉이 조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바로 두두두두 하면서 소리가 분리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소리는 내지 말고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두두두두 발음을 잘 하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혹시나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메트로놈을 72나 60은 조금 느릴 것 같고요. 72 정도로 해서 핸드폰에 이 템포 어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메트로놈 어플을 쓰셔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제가 72로 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2 템포인데 여기에 맞춰서 자,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실을 필요는 없고 발음 연습만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호흡까지 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후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게요.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두두두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템포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60 정도로 맞춰도 되고요. 제가 60으로 바꿔서 시작.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색소폰 텅잉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라서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해보고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두두두두 발음하기. 잘 되는 친구들은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평소대로 소리 내면서 후두두두 발음하기. 그리고 메트로놈 템포는 72. 이게 너무 빠르다 하는 친구들은 60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피터팬 클럽의 점진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드림위드 앙상블 연습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드림위드 앙상블을 뛰어넘는 단체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에 대해 얘기를 드리자면 드림위드 앙상블의 시작은 굉장히 단출했다고 해요. 2015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옥주 씨가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아들 김우진 씨를 보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비록 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 악기와 연주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직업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 끝에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발달장애 학생 9명을 모아 작은 연주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의 설립 취지는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전문 연주자로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꾸리는 데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를 지속 배출한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하지만 발달장애 연주팀의 공연을 보겠다는 연락이 처음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사회봉사 형식의 무료 공연을 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만 간혹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그 한 해에만 85회 공연을 진행했고 총 25,000명의 관객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중 15회는 문화 소외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능 기부 공연이었고 공연이 거듭될수록 단원들은 내가 가진 걸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삶에도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연을 본 한 관객은 발달장애인들의 BTS란 별칭으로 이들을 부른다고 하네요. 그만큼 드림위드 앙상블이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도 선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피터팬 아카데미 학생들도 충분히 드림위드 앙상블을 뛰어넘는 재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릴지라도 거창한 계획이 아닌 세상을 바꿀 따뜻한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덧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찾아내고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지금 피터팬 클럽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